초, 중, 고를 거치면서 벼락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 그냥 토익 잘 맞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광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광고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전투력이 없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죠? 이분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가기 전에 좀 마음을 좀 정리하는 자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3주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27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처음 가보는 유럽 여행이라 많이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아직 항공권도 예매하지 않은 여행 준비의 시작 단계라 생각할 것이 많은데 가장 처음 걸리는 것이 여행 국가예요.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 가까운 국가들은 몇 번 여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천천히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럽 여행에서도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프랑스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유럽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여러 국가를 돌아보기를 추천하더라고요. 저 또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국가를 점 찍듯이 다녀봤자 남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유럽까지 가서 한 국가에만 있다 오긴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여행 경비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신중해지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비행기표부터 사.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비행기표를 사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데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고민이 되는 게 내가 한 국가를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를 그냥 한 국가로 맞추면 되는데 이제 여러 국가를 가게 되면 비행기표를 여러 장 사야 되니까 또는 기차를 사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국에 계셨다고 네. 어땠었어요? 한국가에 오래 계셔본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가에 오래 있는 여행을 더 좋아하고요. 아. 영국에 첫 주에 있을 때랑 6개월 뒤에 있을 때 보거나 느꼈던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본인의 스타일이 이런 여행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뭐 기차표 얘기를 하셨지만 비행기를 몇 개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획이 달라질 수 있지만 프랑스는 대륙이잖아요. 거기 옆에 나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기차나 이런 걸 타고 가끔씩 우리나라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여행 갔다 오듯이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한국가에 머무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진수 씨는 워킹홀리데이에서 번 돈으로 유럽 여행 하셨다고 제가 강연을 들었거든요. 네네. 옷 한 벌만 입고 계속. 네, 그냥 럭셔리하게 되게 했었죠. 옷 한 벌만. 네, 옷 23만 원짜리였어요. 한 벌 신사네요. 어떠세요? 제 여행 스타일은 단기간에 주어졌을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제 여행 스타일도 짧게 다니거든요. 네네네. 저는 45일 동안 거의 14개국을 돌았으니까요. 거의 2, 3일 정도씩 머물렀었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언젠가 다시 올 텐데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보고 나중에 올 때 장기로 올 곳을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일씩 이렇게 돌았었는데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짧은 게 좋다, 긴 게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건 개인의 여행 성향이 다르니까 저는 짧게 가서 여러 국가를 둘러보고 나중에 혹시 다시 갈 계획이라면은 다시 올 나라들을 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촌 종찬 씨는 지금 이와 똑같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글촌이기 때문에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사실. 네네. 넓게 볼 거냐, 깊게 볼 거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앞에 말씀하신 자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럼 막 부지런히 다니는 게 맞고. 네. 깊이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한국가에 오래 있어야겠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빨리 뭐라도 해답을 좀 던져주세요. 조바심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깊이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래 사셨죠? 네. 짧은 기간에 많은 나라를 다니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가겠다 그런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들은 대학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에 진출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좀 더 여유롭게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다닐 때 호주와 미국 외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됐었는데 지금 대학생들 보면은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남들 하다 보니까 나는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초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거지 내가 여건이 예를 들어서 한 나라만 다녀올 시간과 경비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나라만 다녀오시면 돼요. 다녀오셔서 나중에 사회 진출하셔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더 많은 나라 가보시고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역시 김 코치님.
괜찮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이에요. 근데 맞는 말씀 같은 게 옛날 어르신들의 생활로 봤을 때 직장인들이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기 어려웠던 네네. 시즌이라면 야 대학생 아니면 여행 못 가라고 얘기하면서 가능한 많이 보고 와가 맞는데 요즘에는 뭐 2주씩 휴가 내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나라들을 1년에 뭐 한 2번씩 열흘 이상씩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가 뭔가요? 많은 나라 가. 갔다 와서 그래요. 14개국 갔다 왔다 그러지. 근데 도장 찍힌 것도 좀 보여주고. 유럽 여행 네. 그러려고 가는 거거든요.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맞는 것 같고,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인생 길다, 뭐, 여러 번 나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쭉 보고, 나중에 깊이 있게 봐라, 또는 지금부터 깊이 있게 봐라. 언제든 또 갈 수 있으니, 요런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니는 것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좀 액티브한 사람이라면 여러 나라 여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 내향적이시거나 혹은 여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나라에 오래 머무르시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액티브한 분은 아니에요. 역시 직관적 김코치. 굉장히 소심하고 계획적인 분이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느껴져. 이게 면접과 이력서 컨설팅을 20년 하시면 그냥 글만 봐도 아십니다. 못 떠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분은 들어올 티켓까지 다 고민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딱 자기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다. 그거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나라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다녀오시는 게 답이에요. 제가 조심히 추측하면 이분 못 가요.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다면 꼭 필요한 국가들 좀 가보고 싶은 국가들 프랑스 주변 국가들로 한 줄여서 한 두세 국가라도 꼭 갔다 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신 대로 만약 여행 기간이 2달이다 그러면 한 달은 아까 박진수 씨처럼 14개 나라를 찍고 오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나라를 집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살겠다라고 해서 한 달을 사시면 되겠네요. 모르겠네요. 네. 좋은 방법이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연은 일단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코치님이 오셨을 때 바짝 이용해 먹으려고 취업 관련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행정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4학년 졸업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 고민되는 것은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입니다. 제 꿈은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막연하게 스포츠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해왔기에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자격증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낸 정보는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스포츠 회사가 경력직을 주로 채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분야의 관련 자격증으로 스포츠 경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 정도예요. 하지만 문제는 저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스포츠 경영관리사라는 자격증도 관련 분야에서는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배나 동기들과 같이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하지 않고 혼자서 시험 공부만 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졸업이 코앞에 다가오니 행정학과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이네요. 지금의 이런 상황이 너무 서글프고 회의감이 듭니다. 근데 사연이 아까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광고? 예. 사실 이게 다 준비해왔어. 어렸을 때부터 꿈을 품고 있었어. 근데 이제 터졌어. 그래서 4학년 때 터지는 걸까요, 꿈은? 근데 이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광고 분야 분은 전공과 광고라는 직업이 연계성이 있는데 행정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사무 관련 근데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스포츠 분야라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기 굉장히 힘든 분야에 계신 분 같아요. 자, 우리의 직관력 발동됩니다. 직관 준비. 김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행정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전공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너무 가려고 하는 분야와 떨어뜨려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디다스 코리아든 나이키 코리아든 거기에도 다 경영 지원 분야가 있고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든 박찬호 선수든 매니지먼트를 하는 곳에서도 네.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포츠 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정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무군은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스포츠 회사에는 스포츠 마케팅만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직무에 대한 오류가 큰 거죠 이거는. 어떻게 현장에서 계시다 보면 네.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00명 중에? 많아요. 전국의 체육학과 전공한 애들은 거의
거의 대부분 꿈이에요. 이게 아디다스 나이키가 꿈이에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100명 중에 이렇게 내 과랑 이게 맞나?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몇 프로나 되나요? 자, 이제 구직 활동에서 실패했던 대상자들을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큰 실패 요인이 거의 한 85% 정도 나오는 게 전공과 직무의 미스매칭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무너졌지만은 금융권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경 계열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죠, 사실은. 어떤 금융권의 전체적인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공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 은행 갈래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뭐 했는데 그러면 자격증 한두 개 따놓고 그걸로 다 커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제 이야기를 하시네. 그게 가장 커요. 그 갭이. 근데 안 알려주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쭉 성장해 오면서 네.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은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교 무슨 그렇죠. 과 가야 돼. 맞아요,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해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안 그러세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께서 그래 관심을 갖고 우리 전공을 갖고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전공 부분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시면서 이걸 사이드에서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그건 좀 안 하고 계세요. 사실 못 하고 계시고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이제 취업 부서들이 있긴 한데 네. 취업 부서가 전체 재학생 2만 명을 다 핸들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학교 2만 명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이건 학생 스스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깐 궁금증이 같이 엮여가는데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직무에 대한 거 하나 네. 그리고 학과와 직무의 연계성, 가능성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본인이 탐색을 해야죠. 요 두 개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일을 알아야죠. 일. 회사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뭐 이거 한 근데 1년씩은 저게 준비해야 맞는 되네요. 얘기인데 네. 대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대학생 입장을 항상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 전국 대학생 대표. 공주 대학생 대표가 아니라요? 전국. 네, 말씀해 맞는 보시죠. 얘기인데 대학생이었잖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런 직무에 대한 뭐 설명을 듣기도 어렵고 실제로 또 제가 대학을 8년 다녔는데 아까 김코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대학생들한테 노력해라 탓하기에는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나는 요거는 불만이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20살이 되면 성인인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대학은 다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앞으로 갈 직장도 찾아보고 직무도 찾아보고 학과도 연계성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을 대학생 하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본인의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탓하는 건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뭐죠? 아니다 싶을 땐 재빠르게 빠지는 게 또. 이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헬리콥터 마마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이 돼서도 엄마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요즘 위성까지 올라갔죠. 진짜 헬리콥터는 옛날 이야기예요. 위성 엄마예요, 위성 엄마? 네, 넘어가. 글로브 호크가 중간에 있었고 그 헬리콥터 다음에 글로브 호크 엄마, 그 다음이 지금 위성 엄마라고. 아 진심이시죠? 네. 왜냐면은 헬리콥터는 명령은 못 내렸거든요. 아. 맴돌면서 감시만 할 수 있었지. 아 그래서?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글로브 호크 위성이라는 거죠. 아, 명령까지 내리고. 명령까지 업그레이드 된다. 됐구나. 근데 제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이게 옛날에는 취업 그냥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주일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먼저 살았던 기성세대로서 네.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십니까? 네,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김코치님이 미안하시다고 하십니다. 예,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받아주세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과 좀 더 다른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안고 있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경쟁이 덜 치열했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쉽게 진입했다라고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은 볼지 모르지만 그 기성세대도 그때 그 나름대로의 힘들었었고 고민이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성장하시고 지금 이제 이루어 놓으신 건데 다만 미안함이 있다는 거죠.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지금 많은 것들이 이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미안해하는 감정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종찬 씨 퉁치는 걸로 하시겠어요? 받아주실 거예요? 미안하시다는데? I'm sorry. 저희가 죄송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저는 진짜 뭐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정리하고요. 사연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안하다는 걸로 끝났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하죠? 일단 행정학과라는 게 의외로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나이스하다는 걸 알았네요. 저희 뭐 네네. 문제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네. 이분이 보면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럼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건지 네. 그러면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하셔야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취미로 하셔야지 직업으로 삼아서 했을 때는 나이키에 가서 축구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나이키에 가서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네. 나이키에 입사해서. 네. 축구 선수 뽑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축구를 좋아한 거랑 스포츠 분야에서 본인이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건지 기획을 하고자 하는 건지 세일즈를 하고자 하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와. 이분의 문제점. 그리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고 경험이 전무하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 작은 거라도 발을 걸치셔서 해봐야죠. 그 안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봐서 나이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부터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부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포츠 이벤트 있잖아요. 네네. 예, 이벤트 그 스텝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후원사가 어차피 대형 스포츠 의류 마케팅 회사니까 그런 스텝부터 좀 일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고 네. 거기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현직 근무자들하고 관계성도 좀 가져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두 분을 모셔놓으니까 거의 뭐 저희가 거의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 사실 이런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에 행사 참여하는 것 같은 것까지 찾아내기 힘든 일이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굉장히 많은 쉬워요. 아르바이트가 올라와요. 자, 대학생 종찬 씨,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알게 되었죠, 지금.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오, 맞아, 그런 걸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예. 근데 반면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 잘 몰라. 근데 저도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종찬 씨가 얘기했던 그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형 스포츠사들이 후원하는 그런 이벤트에 스텝으로 참여하셔서 뭐 나이키에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된다면 몇 번 일을 하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담당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 이벤트 프로모션 합니다. 그럼 이벤트 프로모션이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혹시 나이키에서 주최하는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진짜 성실히 일할 테니 꼭 불러주십시오. 라고 개인 명함을 파서 주시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그 현장에 가는 거네요, 일단. 아이고, 그럼요. 비슷한 현장에. 네. 모든 직무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난 궁금한 거. 신문 배달했다고 기자 되진 않잖아요. 제 말은 네네. 요런 걸 요렇게 직접 뛰어다녔을 때 승률이 좀 높냐 이거예요. 그건 신문 배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이죠. 예, 유통업이죠.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신문사에서 사무 업무라도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 인할 수 있도록 링킹 고리를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비유를 잘못했군요. 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예시들을 한 10개 뽑아놓고 김코치님을 다시 불러야겠어요. 그래야죠. 이런 거 어디서 구하겠어?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삼촌도 모르고 형도 모르는데. 제 의견 한마디 드리자면은 네. 좋은 이야기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떤 그 외향적이고 어떤 또 지방에 살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처음에 도전하기에는 좀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대학교 때 보건 쪽 했지만 아까 보험 준비를 좀 했었다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잠깐. 보험 준비는 왜 하셨어요? 임상병리 그 학과 하셨는데. 아까 그 사연이랑 똑같은데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CP 생활했거든요. 네, CP가 뭐죠? 커피 포터요. 잠깐만. 멋있는 건 그러니까 줄 알았잖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커피 포터와 속았네. 같이 네네. 커피를 네. 가끔씩 타야 되는 일을 네. 하셨다는 거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손이 고우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커피를 안 드시더라고요. 잘 안 먹어요, 요즘에. 그래서 부장님이 꿋꿋하게 합니다, 전. 부장님이 신문을 보셨는데 그 안에 있는 사설은 다 뺐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제신문이 있었거든요. 네. 2년 동안 경제신문을 본 거야. 네네. 그 나올 때 되니까 본인이요? 나는 경제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축구 하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간다 그러잖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나는 금융권으로 가겠다. 군대에서 2년 동안 신문 봤다고. 네. 그래서 보험학과 교수님께 찾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누구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학교에 있으시다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그 관련된 과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고 한번 찾아가서 물어본다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이템 하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셔서 학교마다 선배 DB가 있어요. 그럼 막 달라고 하면 줍니까? 네,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스포츠 관련 분야에 계신 저희 학교 출신 선배님 없습니까? 라고 하면 취업센터에서 다 주십니다.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게 안 된다면 사람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내 정말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쪽 분야에 대해 오프 더 레코드로 조용히 얘기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선배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대학 누구 선배님의 자랑스러운 후배 누구인 메일같이 쓰면 되나요? 메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내향적이신 분들은요. 전화보다 메일로 써서 이런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편지를 받으면 꼭 답해줄 것 같아요. 네. 예. 종찬 씨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요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건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솔직하게. 자 그래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시고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다 오시는데 그건 다 어떻게 연결했어요? 연결이 나중에 되더라고요. 아 그냥 자동적으로? 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뭐 20년, 30년 계획 세우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그때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게 연결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실패해야 되나요? 계획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제 얘기는 생각이 너무 많고 신중한 사람이 추진력이 떨어진대요. 일단 생각이 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20대에 할 수 있는 30대는 못하잖아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기회비용이 크죠. 시간에 대한. 아니 정보 같은 거 어떡해요? 아까 연구소도 이거 어디서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자 이제 쥐어짤 시간이 왔습니다. 김코치님 뭐라도 짜주세요. 일단은 이 사연 주신 분이 갖고 있는 학문 자체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학 전공하셔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포츠 관련 대기업 쪽에 이제 시선을 두고 계시니까 그 문이 좁아 보이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밴더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밴더사가 뭐죠? 나는 밴더사가 협력사. 하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협력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1차 협력사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정보들도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그 채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그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당신은 어떻게 준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냐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오케이.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난 미치겠네. 이렇게 왜 이렇게 궁금해. 1차 협력사와 브랜드사와의 직무 차이, 연봉 차이, 뭐 이런 것들 아주 간략하게 한두 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업무가 한정적이에요. 협력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런 스포츠 행사를 해야 된다, 이벤트를. 네. 그럼 그 관련 기업을 이벤트 회사를 섭외하는 거고 뭐 아니면 또 이런 제품을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프로모션 이벤트를 어디 백화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이제 쪼개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직무를 경험하기는 사실 힘들죠. 하지만 같은 계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슈가 있고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야지 내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는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거를 딱 2학년 초에만 알려줘도 알려주면 그땐 불필요하다고 또 안 듣고 안 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지금 무책임한 어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거티브하네요. 아니 진짜 저는 오늘 쏙쏙 들어요. 막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근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협력사 얘기하셨는데 협력사의 장점이 있어요. 협력사에 있으시면 스포츠 이벤트의 전문 협력사다, 회사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스포츠 이벤트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알고 계신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군들을 갑으로 고객사로 두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 업체가 어떠한 조직 문화를 갖고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그 중에 일을 굉장히 잘하신다 그러면 고객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행정학 가면 갑마인드 아닌가요? 영원한 갑이죠. 갑을에 대해서 저도 학생 다닐 때 몰랐는데요. 갑을에 대해서 김코치님을 다시 한번 쥐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짜주세요. 김코치님 특집이 되어가는 방송. 김코치님을 통해서 갑을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만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요 도대체 갑을이라는 게. 제프로님 갑을의 정의가 뭐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건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뭐 이렇게 갑도 있고 울도 있고 그 뒤에 막 뭐도 따라 붙던데. 갑을병 전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청. 하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남한테 주는 거죠. 의뢰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한다. 돈을 가지신 분이 갑이신 거고요. 그 아래 그 돈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해야 돈을 버실 수 있는 분들이 좋은 분이네요. 일 주고 돈 주고.
주고. 그쵸. 근데 깔끔하게 돈으로만 비즈니스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돈을 주신 거에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거나 네. 계약서에 없는 조항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계약서를 썼다거나 당신이 네. 일하는 이유만으로 네. 부리시는 분들이 있죠. 부리시는 아니 분들. 근데 돈 준 사람 입장에선 일을 더 잘해주면 좋은 거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뭐 햄버거 집에 갔어요. 네. 본인 3,000원을 내고 거의 3만원어치의 햄버거를 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갑, 뭐 을,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갑이라는 좀 더 돈이 있고 일이 많은 데가 내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부탁으로 돈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계약을 하는 건데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남양유업 사태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해서 네. 상생 경영 아. 이런 말들이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어려운데요? 네. 더 어려운데요? 상생계획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는 거 아닐까요? 오, 나이스한데요. 중문과 출신.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보통 갑이라는 분, 네. 갑느님께서 뭔가 하나를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을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 돈을 네.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택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소위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자,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 을 같이 이런 게 존재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 회장이 뭐 일을 시킨다고 우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저도 학생회장 출신인데 아, 네? 얘 학생회장 출신이라고요? 저는 을 같은 갑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아이, 건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주셨나요? 학생들한테. 좋은 추억을 선사했죠, 1년 동안. 정말 학생들이 아직도 그 해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공주대 중문과 여러분, 2012년은 지났습니다. 예, 현실에 집중하시고요. 아, 중문과 여러분 사연 받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애 계약서 중에 노예 계약 이런 얘기 되게 네네네. 많이 하잖아요. 갑이 소속사고 을이 연예인들이어서 나온 일들인데 최근에 그 프레인이라는 연예 기획사의 네. 여준영 대표는 계약서를 갑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갑의 입장인데 을로 쓰고 연예인들한테 갑의 상황으로 계약서를 근데 쓰게 궁금한 하는. 게 네. 그러면 방송사나 CF를 찍었어요. 네. 그럼 연예인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여준영 대표, 프레임 대표한테로 갑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럼 뭐 이름만 바꾼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거죠. 네, 사실. 계약서. 그게 중요하죠. 사실 상징적인 네, 게. 저는 근데 마인드 자체부터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독립해서 수익을 잘 내기 전까지는 월급까지 주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상생 경영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 좋은데 실제 그게 얼만큼 기업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갑을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쥐어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채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갑과 을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상호간의 계약을 맺을 때 서류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칭하기 위해서 A, B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갑을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앞에 쓰는 쪽이 이제 갑이 되는 건데 네. 그 갑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떠한 페이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그 기준을 보고 동의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젠틀하네요. 네,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게 갑을에 이제 음. 그 관계가 되는. 이 갑을 관계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을의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취업하는 단계에서 이슈가 되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모 그룹사에서 공채로 인원을 뽑아놓고 발표까지 다 해놓고 우리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입사를 취소하겠다. 아, 거기서도 가불이 존재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여러 보니까 번 있었죠,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당하고만 있는 네. 대학생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을의 입장이 되는 거였어요. 아, 일단 저는 진짜 학생 때도 이걸 알고 싶었고 이 정도 상식은 또 알고 있어야 회사를 고르거나 선택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쥐어짜봤습니다. 반응이 좋으시면 3회 때도 김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알아서 또 정리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것으로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